오늘은 상승 분위기에서 완벽한 매물은 없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집값이 계속 떨어져서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물건도 많고 내고할 여지도 있는데, 반대로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물건 수도 줄어들고 내고는커녕 호가를 더 안 올리기를 바라야 됩니다. 요즘은 전국에서 하락하는 지역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전국적으로 상승세를 타는 분위기고, 제가 저평가되고 있다고 언급한 지역 중에서도 하락장에서 막 벗어나고 있는 지역 외에는 딱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호가가 최근 실거래가에 비해 비싸거나 1, 2층 또는 9층의 탑층이거나 약간 하자가 있는 집이거나 전세나 월세가 껴있는 물건들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만한 물건이 없으면 아파트를 안 사면 그만인데, 지금 또 상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주택이면서 전월세를 유지하자니 전월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1주택이신 분들도 집 하나 있는 거 올라도 팔고 더 좋은 데로 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뒤처지거나 정체되지 않고 자산을 늘려가려면 자산 규모를 키워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2주택까지는 필수적으로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안 팔려서 남아있는 물건들이 어떤 유형이 있는지 분류해보고 이 갯벌 안에서 진주가 될 만한 유형이 있는지 봐야 됩니다. 총 5가지로 나눠서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최근 등록된 실거래가에 비해 호가가 높은 경우입니다. 요새는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게 쉬워졌고, 그 정보를 집주인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상승으로 반전되는 타이밍이 예전에 비해 빨라졌고 상승 강도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호가가 실거래가에 비해 높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유형은 결국 호가에 사도 더 올라갈 것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겠죠. 요즘 같은 시기에 최근 몇 년 동안 하나도 오르지 않은 단지를 찾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과거 상승률을 보고 이미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는지와 상위 입지나 타 지역과 비교해서 상승 여력이 있는지를 체크해보고, 호가보다 더 오를 것 같으면 사는 게 좋은 선택일 겁니다. 두 번째 유형은 1, 2층이나 구축에서 탑층 또는 안 좋은 향과 위치에 있는 동 같은 단지 내에서 구조적으로 비선호되는 물건 유형입니다. 이렇게 비선호되는 유형은 가격이 일단 더 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 2층은 중고층에 비해 매매가가 10% 정도 더 싼데, 전월세 가격은 큰 차이가 없어서 갭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1, 2층이 10% 정도 더 싼 거지 1, 2층과 로열층 가격이 끝도 없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단지 가격이 상승하면 1, 2층 물건도 올라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1, 2층은 팔고 싶을 때 잘 안 팔려서 매도 타이밍이 꼬일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시점을 여유롭게 생각한다면 수익률이 더 좋은 비선호 물건이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집에 하자가 있어서 수리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하자의 종류는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물이 새는 누수만 조심하면 큰 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누수는 원인을 찾기도 어렵고 공사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은데, 나머지는 세입자용 올수리를 한다고 해도 보통 1000에서 2000만 원이면 되기 때문에 집값에 비하면 작은 금액입니다. 게다가 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하면 하자가 있는 부분을 숨기지는 않기 때문에 하자를 반영해서 가격이 더 싸게 나옵니다. 집 주인도 하자 있는 집은 빨리 팔아치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고의 여지가 더 생기겠죠. 집값은 몇 억 단위지만 수리비는 보통 몇백이면 되기 때문에 하자 물건은 내고를 잘하면 좋은 선택이 됩니다. 네 번째는 전세가 껴있는 집입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로 정상 물건이 줄어들고 세가 껴있는 물건이 많아졌습니다. 전세가 껴있다면 최근 전세 가격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을 테니 갭 가격이 높겠죠. 그래서 실거주는 안 되는데 투자금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정상 물건보다 훨씬 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투자금을 더 넣으면 확실히 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가 껴있는 물건 중에서도 계약이 곧 종료돼서 세입자가 나가는 물건은 전세를 새로 맞춰서 몇 달 만에 투자금을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대 시작 시점이 오래돼서 계약 갱신을 이미 썼거나 곧 쓸 물건은 2년 뒤에 투자금을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융통이 가능하다면 확실하게 싸게 살 수 있고 2년 내에 어느 정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 낀 물건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월세나 연세가 껴있는 물건입니다. 이건 사지 마세요. 월세 낀 물건을 사려면 집값 전체를 현금으로 들고 있거나 주담대를 승계받거나 일으켜야 되는데, 월세 낀 물건을 살 돈이면 더 좋은 입지에서 전세 낀 걸 사는 게 좋고, 주담대는 2주택 이상으로 세팅할 때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월세 낀 건 그냥 사지 마세요. 지금까지 마지막까지 안 팔리고 남아있을 것 같은 5가지 매물 유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5가지 유형 중에서 저는 3번 하자가 있는 집과 4번 전세 낀 집을 우선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물론 정상 입주가 가능하고 하자도 없고 가격도 최근 실거래가 비슷한 매물이 있으면 그걸로 하시면 되는데, 그런 물건이 없다면 누수를 제외한 약간 하자가 있는 집을 싸게 사서 수리를 하거나 전세 낀 물건을 싸게 사서 2년 안에 투자금을 어느 정도 회수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힘내서 올리라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역 전망과 예상되는 상승률이 궁금하시다면 멤버십 가입하셔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